그래서 오늘 게 127페이지거든요. 요거는 저희 안에서 치료받았던 분은 아니고 이제 이런 걸 문의글을 남기셨더라고. 자기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대요. 거기 가면 어딜 예를 들어서 처음 가는 곳에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다 해야 자기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된대.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한의원도 올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가면 그럼 치료를 어떻게 받고 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긴 걸 이제 궁금증을 물어본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하는 리허설을 잘하기 위해서.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보면은 대체로 다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요. 남들 안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안 해. 근데 그 병의 처음에는 왜 심해지냐면 그게 지나치다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같은 줄 알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지나친, 근데 이제 언제 지나친 걸 이제 알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살았을 때 삶이 안 사라지거든요. 그걸 하게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이르는데, 대부분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워낙 이제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내가 좀 지나치구나 하고 탁 끊기는 조금 좀 쉽지 않은 상태.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증상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랫소리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노랫소리 반복은 의식할수록 더 이게 부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증상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좀 괜찮다가도 내가 정말 괜찮은 거야? 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괜찮다가도 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상황에 오히려 더 증상들을 유발시키는 이제 이런 종류도 있고, 뭐 반복 행동이라든지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서는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러한 설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습관이 되고, 그게 조금 그런 경향성, 증상마다 조금 달라요. 증상마다 어떤 거는 그냥 잊고 지내는 게 나은데 내가 그걸 이제 계속 떠올리면서 오히려 거기에 더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어쨌든 강박증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생각이 좀, 대부분 거의 제가 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하여튼 남들보다 생각이 적은 사람은 없더라고. 다 뭐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엄청 생각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128페이지 중요한 부분만 보고 1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리허설을 하게 된 까닭이 어떤 일에 앞서가지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미리 이렇게 싹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좀 리허설 해보면 좀 편하잖아요, 확실히.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준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주 그 상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미리미리 다 알아가지고 모든 상황에 내가 완벽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가면은 그건 이제 지나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게 어느 한도가 있어요. 괜찮은 정도가 있고 그걸 어느 선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상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리허설 하는 정도가 한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이제 모를 때, 그리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이 불편함, 불안함이, 사실은 그때 생기는 불편함, 불안함은 그런 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내가 지나치구나, 조금 이렇게 좀 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데, 그때 생긴 불안함은 내가 더 확실하게 리허설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살고 왔던 거죠. 이제 그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의 설명이거든요. 그 다음 두 부류의 사람은 이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봤던 분들은 이러한 설명으로 이제 이게 전후 사정이 이렇게 설명이 쭉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강박증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설명으로 이제 스스로도 납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좀 이제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좀 고쳐 나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최근담 보면은 그 129페이지 해석된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서로 다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씨가 말했다. 몸과 마음을, 백씨라는 어떤 좀 현명한 사람이 있었겠죠.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 하늘에 맡겨라. 또 다른 조씨가 말했어요. 이분도 현명한 사람이었겠죠. 몸과 마음을 단속해서 고요함으로 돌아.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는 그냥 놓아버려라. 그냥 편안하게 해라.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잊어버려라. 이 얘기고, 하나는 너 하는 행동 똑바로 해. 이 이야기거든요. 그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 설명을 봅시다. 놓아버림이 지나치면 미쳐 날뛰게 되고, 단속함이 지나치면 죽어버린 고요함에 들게 된다. 오직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해서 노음과 단속함이 자유자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놓아버림, 단속함, 이게 둘 다 필요할 때가 각각 적재적소에 내가 그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만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너무 무엇이든 한쪽 극단으로 지나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용,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도, 이런 것들이 양극단을 취하지 말고 어떤 적절함. 근데 적절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항상 상황 속에서 적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딱 수치적으로 50, 100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건데, 이제 내가 이제 좀 집착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좀 이런 걸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요거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놓아버림이 지나치면은 미쳐 날뛰게 되고, 단속함이 지나치면 죽어버린 고요함에 들게 된다. 오직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해서 노음과 단속함이 자유자재하는 것이 좋다. 필요할 때는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필요할 때는 단속할 줄도 알아야 되고. 보통 이게 너무 막 꼼꼼하게 세밀하게 막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병이 온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것까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막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확 좋아지죠. 근데 계속 어느 적정한 시점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그와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나중에는 내가 고려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것까지도 생각 안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치료를 해도,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잘 했다 하더라도 이게 좀 약간 좀 기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좋아졌다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은 또 이런 경우보다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경향성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치료를 쭉 하다가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면은 내가 해오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게 돼요. 다시 원래 습관으로. 그러면 또 다시 떨어지거든요. 이러면서 또 기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게 뒤의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느 경우든 이제 좋아졌다가 나빠졌을 때는 왜 나빠졌는지 한번 또 돌아보게 해서,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더 드러나거든요, 나의 문제가. 그럼 다음번에 다시 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차차 갈수록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은 다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기복을 통해서 나를 또 돌아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최근단 부분은 이게 약간 좀 의미가 조금 좀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볼 부분은 있긴 하거든요. 130페이지 마음이 깨끗해진 뒤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이제 말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랍니까?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 어떤 말의 뜻이 원래는 그게 아닌데, 보면은 그런 뜻도 없는 것은 아닌데,
아니라서 이제 자기 식대로 그냥 막 해석해버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의미는 어려운데 뒷부분에 좀 살펴보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13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괴로움은 이 부분. 이제 많이 들어서 이거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경물치지 성신하고 또 생각에 있어서 의지, 사려지하고. 그래서 그 뒷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성의를 위해서 할 일은 지혜로움의 배움, 즉 경물이다. 저희가 담의 소설 가지고 계속 해왔던 거죠. 성의가 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성의의 뜻을 두고 경물에 나가는 것은 누구나 이제 성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성의가 되는 거.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의의 뜻을 두고 경무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고 내 수준껏, 내 영향껏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하고 시간은 많지만 내가 딴 게 재밌는 게 있으면 뭐 좀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경물의 과정에서 마음병이 치료되어지는 게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132페이지 봅시다. 132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도 앞에 했던 건데 근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신과 심의 문제를 의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동양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에서 수신 신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이 두근거린다, 잠이 안 온다, 이건 신체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럼 신체적인 반응은 그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 앞에 있는 게 정심이잖아요. 정신, 마음에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과 심의 문제를 의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동양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심의 문제는 그 앞에 생각의 토양이 어떻기 때문에 같은 어떤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촉각적인 자극을 만났을 때 나의 해석이 뭔가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러한 불편한 어떤 해석을 토대로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 이게 제가 설명해왔던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설명해왔던 방식. 그래서 성의를 목표로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의 방법은 경물치지. 성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 이 설명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리허설을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13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질문에 있네요. 이분 질문한 거는 막 스스로 내가 너무 지나친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내가 리허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의원에서의 정보 자기가 내원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정보를 좀 더 달라. 내가 지나친 걸 안다. 그래 지나친 걸 안다. 근데 내가 리허설 잘할 수 있게 정보를 더 달라 이런 거죠. 좀 이상하죠. 지나침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거든요. 질문의 내용이 스스로 자신의 지나침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리허설을 할 수 있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의 움직임이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침을 알긴 하지만 고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지나침을 아는가도 물음표예요. 지나친 걸 분명히 안다면은 사람이라면 고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나침을 아는가도 물음표예요. 여기서는 알고 있다고는 했지만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고 있나? 내가 그 생각에 동의한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나의 감정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동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칠 생각이 여기 이 부분 보세요. 고칠 생각이 없으므로 자신의 뜻에 따라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이런 관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 내 뜻에 따라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봐요. 근데 이게 원인의 결과가 짧은 때는 그게 보여요.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짧은 시간에 드러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상담하러 와서도 앞에서 설명해주면 본인이 이해해버리고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이 원인의 결과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아픈 지 오래되었거나 또는 한 가지 어떤 그 원인으로 해서 어떤 증상이 생겼는데 그 증상이 다시 원인으로 해서 다른 증상이 생기고 다른 증상이 생기고 이렇게 몇 단계 거쳐가 버리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가 지금 내 머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이 얘기 있죠. 이 사람이 질문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물어보는 게 이게 뭐 좀 자신의 그 치우침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게 이제 아까 130쪽에서 봤던 책은담 이야기예요. 요 책은담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깨끗해진 뒤에라야 책을 읽어 옛것을 배우시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선한 행실을 보면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한 가지 선한 말을 들으면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단점을 덮는다. 이것은 위를 빌려주고 도덕에게 식량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이제 책은담의 좋은 점은 이게 내가 경험한 거라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내가 경험한 거라면 읽으면서 야 그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었네 라면서 이제 많이 와닿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뭐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와닿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성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책은담을 읽어 나가시면 돼요.